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릉 한샘 기숙학원의 대학진학연구소 소장이자 또 영어 강사이기도 한 박일범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 앞에 육군사관학교 2차 시험에 대한 좀 브리핑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사관학교 2차 시험은 아주 대표적인 깜깜이 전형으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관학교 2차 시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상. 실제로 2차 시험을 보고 온 선배들 혹은 동료들의 후기를 읽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질문을 하거나 해서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면서 혹은 면접 준비하면서 선배들 찾아다니면서 묻기도 어렵거니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의 작년에 시험을 봤던 친구들의 복기를 기점으로 복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시험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와 선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느낀 점들, 이런 것들을 한번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정보, 살아있는 정보니까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1차 통과하고 나면 1차 점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선 선발의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에 점수를 분석을 해보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결국에는 면접이고, 각 사관학교들 특히나 공사를 기점으로 해서 아예 면접 점수를 배점을 엄청 늘려놨죠. 그뿐만 아니라 점수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는 배점이 달라지면 그 역시도 이제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 변화해 가고 있어서 일단 1차는 통과의 의미가 있지, 그 점수를 많이 맞는 거, 물론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맞는다면 그 역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 우선 선발의 합격은 면접과 체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차는 통과의 의미가 있고 우선의 합격은 2차 시험이 좌우한다. 이것이 현재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광릉 한샘에서 1박 2일 면접 특강, 화상 면접 특강, 1대1 화상 면접 특강 이거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를 합격하고 나면 최고의 전문가 집단 광릉 한샘과 면접 그리고 체력 대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들의 전언을 기반으로 해서 직접 면접과 체력을 경험하고 온 선배들의 말들을 기반으로 해서 작년에, 이 기준은 작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작년에 육군사관학교의 면접시험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그 얘기를 한번 직접적으로 해볼게요. 자, 일단은 포괄적인 브리핑을 해보자면 양일간 1일차, 2일차 이틀간 진행이 되었었고, 1일차 오전, 오후 나눠서 1일차 오전엔 체력 검정이 최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면접 참고 자료를 작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1일차 오전에 신체검사부터 해요. 왜? 신체검사에서 많은 애들이 떨어지니까. 즉, 나중에 면접을 제일 늦게 보는데 면접까지 남는 인원을 좀 최소화해서 들어가는 어떤 노력을 최적화시키겠다. 면접이 가장 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2차 시험에 들어가는 자원을 최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면접 일정에 좀 나오죠. 그걸 기준으로 좀 짜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일차 오전에는 체력 검정이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면접 참고자료 작성하고, 2일차는 오전에 A조, B조 나눠서 오전에 A조 면접하면 A조, B조는 신체 검사하고, 이렇게 오전에 면접하면 오후에는 신체 검사. 이거 잘못 썼네요. B라고 썼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전에 신체 검사하면 오후에 면접. 이런 식으로 해서 크로스오버해서 2일차 일정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전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작년에 A to Z 하나부터 10까지 어떤 식으로 면접과 체력이 이루어졌는지, 주의할 점 뭔지 선배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입소일. 첫날 입소일은 선배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보면, 자, 작년에는 사전 입소는 불가능했어요. 원래 조금 멀리 사는 친구들을 위해서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그 전날 사관학교에 입교해서 하룻밤을 먼저 잘 수 있게끔 그런 배려들을 사관학교들이 해줬는데,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는 공사든 육사든 해사든 간사든 사전 입교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일반적이에요. 전체가 다. 근데 작년에 육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사전 입소가 안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면접을 하고 있는 요 시간 동안에도 교내에서 취침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즉 1일차 시험 보고 나서 육사에서 남아있으면서 자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방 잡고 잤어야 했어. 그리고 2일차에 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교내 지침 불가 지침이니까 우리 육사 근처에 이런 숙소 있습니다 해서 숙소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2차 면접 시험 보러 오는 친구들에게 뿌려줬어요. 여기는 아무 데나 방 잡고 자고 우리 육사에서는 잘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작년에 그래서 우리 선배들도 우리 학원의 선배들도 육사에서 자지 못하고 그 근처에 모텔이나 호텔 등을 잡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틀간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올해는 이게 이대로 진행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태가 예년과 같지 않고 지금은 코로나가 걸려도 5일 격리인데 이 격리조차 권고사항일 정도로 지금 좀 내려왔으니까 위험도가 내려왔으니까 아마 올해는 또 뭐 입교해서 자기 해줄 수도 있죠. 그거는 나중에 육사에서 어떤 식으로 공문이 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고 작년에는 못 잤다. 자, 7시에 등록이 시작하는데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 7시에 딱 맞춰 가지 마라. 최소한 15분 내지 30분은 좀 일찍 가라. 그 이유는 밑에 나와요. 자, 어쨌든 7시에 줄 서 등록하고 자, 줄 서고 나면 양지관 탁구장에서 대기하는데 이때 입소하고 나서 혈압 측정 정도는 그 양지관 탁구장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자, 입소일에 하는 일정이고 자, 이 입소 일정에 대해서 선배들은 무슨 주의점을 얘기해 줬느냐? 첫 번째, 자, 우리 등록할 때 육사에 도착한 순서대로 등록을 하고 12번씩 짝지어 등록하면 탁구장에 대기한다. 이때 이 등록 순서가 나중에 체력 검정의 순서이다. 체력 검정은 일찍 하는 게 유리한데, 그건 뒤쪽에 또 설명할게요. 왜 그런지. 일찍 하는 게 유리한데, 그러니까 무조건 일찍 가서 좀 줄 서 있어라. 그래서 앞조에 배정이 되면, 그럼 나중에 체력 검정에서 조금 유리한 게 있을 거다. 이게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꿀팁이죠. 명심해주고, 좀 일찍 가라. 첫째 날은. 자, 또 다른 거. 자, 이렇게 들어가서 등록을 하고 나면 휴대폰을 일단 제출해야 된대요. 그리고 체력 검정 옷으로 한복을 할 수 있고, 라커룸에 짐을 두고 나면 탁구장으로 이동해서 이때 물이나 에너지 드링크 등 자기가 좀 쓰려고 갖고 온 거 있으면 물건을 좀 잘 챙겨가야 되고 요 탁구장에서 이동하고 나면 다시는 못 돌아오고 체력 검정을 치러야 되니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잘 들고 다녀라. 다만 가방 지참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잘 넣어서 갖고 다녀라. 이게 선배들의 전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문진표 체력 검정 신체 검사 문진표 이런 것들 작성해야 되는 거 맨날 갖고 다녀야 되고 신분증이나 면접 확인증 이런 것들 들고 다녀야 하니까 혹시나 클리어 파일 하나 준비해 가는 게 좋겠다. 이게 또 선배들이 했던 얘기예요. 안 갖고 왔던 친구가 있었는데 육사에서 제공해 주긴 했대.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클리어 파일 하나 챙겨가서 나중에 체력 검정 할 때도 체력 검정 확인증 이런 것도 계속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클리어 파일 하나 챙겨라. 그리고 떠날 때 반드시 물품 잘 챙겨가라. 자, 마지막에 혈압 측정한 다음에 버스로 육사병원, 육군 구리병원이 아니라 육사병원에서 간단한 신체 검사를 이날 또 하게 됩니다. 자, 육사병원으로 이동하고 나면 이제 간단한 신체 검사, 뭔가 좀 측정해야 될 것들만 몇 개 좀 측정을 하고 다음날 주된 신체 검사는 이틀째 해요. 육군 구리병원에 가서. 자, 약식 신체 검사에서 뭐 하는가 하면 간단한 것들을 하고 치과, 소변, 체혈, 군의관 면담 요 순서대로 신체 검사를 한대요. 자, 뭐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자, 선배들의 주의점 전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출발 전 측정 혈압이 정상 범주가 아닌 경우에 이때 혈압을 재측정할 수 있다. 우리 아까 모임 장소에서 출발할 때 신체 검사장으로 출발할 때 혈압 정도는 재고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혈압이 좀 정상 범주가 아니게 나왔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때 다시 한번 재개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 자,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이거예요. 소변 검사. 특히나 여학생들은 더 그런데 소변 검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전에 소변 마려워도 조금 참고 있어라. 이때 소변 검사 조절이 잘 안 되면 소변 검사 하느라고 계속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가 밀려요. 기다리다가 체력 검정 순서가 밀릴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력 검정 순서가 밀리면 체력 검정에서 좀 더운 날씨나 뜨거운 햇빛에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불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소변이 좀 마려워도 조금 참고 이때 검사하고 나서 좀 해결을 해라. 특히나 여학생들은 거기다가 또 한 가지 고통이 여학생들 자체가 이제 화장실을 아무래도 조금 더 길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화장실의 어떤 수가 남학생들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길게 쓰니까 기다리는 줄이 꽤나 길게 서진대요. 그거 기다리기도 힘든 데다가 만약에 자기가 계속 밀리면은 나중에 또 조도 밀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전에 좀 일찍 가서 앞쪽 순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침에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특히나 조금 더 일찍 가서 앞쪽 조에 반드시 배정받아라. 그래야만 기다림도 적고 체력 검정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중요한 조언입니다. 자, 꿀팁 반드시 기억해주고, 자, 검사 완료 후에 체력 검정을 위해서 걸어서, 가까워요. 걸어서 서해관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체력 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 번째 체력 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육사에 있어서 가장 크게 변한 점, 올해 육사 입시의 꽃이라고 하면 체력 검정의 강화이죠. 체력 검정이 전면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자, 보는 과목도 3과목에서 5과목으로 늘어났고 배점도 늘었어요. 배점, 절대 점수가 된 건 아니지만 점수 급간 간 1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질 때 그 사이에 떨어지는 점수의 낙폭이 커졌어요. 그러면 그 이퀄보다 영향력이 커졌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 밖에, 자, 요령이 좀 필요하다. 예전에 실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바뀌었는데 20m 왕복 오래 달리기와 같은 경우 이거는 육사에서 제시하는 특정한 리듬에 의해서 달려가고 띡 20m 뛰고 딱 또 띡 딱 이게 점점 빨라져. 그거 키고 연습하지 않았으면 당할 수 있다. 그 시간에 못 맞춰서 그냥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달라졌으니까 실수 요령 명확히 숙지하고 그에 맞춰서 연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 체력에 비해서 얼토당토 않는 저평가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고, 그러면 그 실수 요령은 어디 나와 있느냐? 육사 유튜브 채널이나 홈페이지만 가도 이미 올라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저희 학원 유튜브 채널에 와도 그걸 링크해서 올려놨고. 그러니까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합니다. 자, 체력 검정을 하러 가면 서해관에 이동하는 즉시 간단한 간식을 준대요. 단팥빵하고 우유를 먹었대요. 이거는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사실 체력 검정 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우면 두유나 물 같은 건 대신 좀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선배들의 전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갖고만 있어도 좋다. 그래서 개인 정비할 시간이 넉넉히 있으니까 이때 좀 화장실도 다녀오고 좀 다리도 풀고 이렇게 좀 해줄 것을 좀 권유했고, 체력 검정 용지를 꼭 챙겨가야 되고 파일도 필요해요. 잊으면은 다시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손해보기 싫으면 반드시 검정 용지 잘 챙겨가고, 지금 체력 검정 용지를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교관이 거기다 너 몇 개 했네 라고 써주면 자기가 사인하는, 몇 개 맞습니다 라고 사인하는 이러한 형태로 검증이 이루어진대요. 자,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가방은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치? 자기 뿌리는 파스나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죠. 아니면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을 먹기도 하는데, 오래 달리기 하기 전에, 20m 왕복 달리기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잘 챙기고 가서 자기가 가져간 거 다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조언을 해줬고, 측정법 및 주의사항들을 고지해 두고 간단하게 운동을 시켜준대. 준비 운동 그냥 3분밖에 안 시켜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 정규 시간 넉넉히 줬을 때 이때 좀 다리 많이 풀어놓고, 그 과목 옮겨갈 때 가령 8, 9표기에서 작년 기준으로 8, 9표기에서 윗몸 일으키기 갈 때 이때 텀이 좀 길게 있으니까 그 텀이 있을 때도 다리, 특히나 오래 달리기를 위해서 다리 좀 많이 풀어라. 계속 풀고 있어라. 그게 이제 선배들이 좀 많이 전언한 거예요. 왜? 따로 주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고, 체력 검정이 아무래도 육사 시험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체력 검정에 대한 얘기들 좀 많이 해줬어요. 자, 그 밖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력 검정은 무조건 앞줄에서 하는 거 좋다. 그러니까 오전에 1일차 오전에 좀 일찍 와라. 왜냐하면 뒤쪽으로 가면 이때 한 10시 반, 11시쯤 되는데 한 8, 9월달 햇살이 뜨겁기 때문에 11시쯤만 돼도 엄청 뜨겁다는 거예요. 앞쪽에서 했을 때는 좀 선선하고 시원할 때 할 수 있었는데 뒤쪽가 되면 오래 달리기 할 즈음에 20m 왕복 달리기 할 즈음에 햇살이 뜨거워서 완전 다른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유리한 조건에서 하고 싶으면 반드시 앞쪽에서 해라. 소변 좀 잘 참고 그때 소변 가서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아니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오고, 그렇지? 1일차는 반드시 유념해달라. 자, 2회 정도 구두 경고하고 나머지 3회 때는 경고 없이 바로 측정 종료.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푸시업만 조금 센서 때문에 조금 힘들었고 무효가 있었고, 나머지는 그렇게 강하게 보지 않더라. 경고해주고 세 번째까지 공고돼서 바로 끝나는 애는 많이 보지 못했다. 올해는 과목이
10m 왕복 달리기, 20m 왕복 달리기, 뭐 악력 측정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면접관과 어떤 이게 무연이 아니니 이런 것들을 실험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딱 하나만 있죠. 윗몸 일으키기 하나만. 나머지들은 딱 정확하게 측정되는 과목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작년과는 좀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윗몸 일으키기 할 때 2회 구두 경고 다음에 3회째 잘못하면 측정 종료다. 이거 명심해 주시고, 자, 감독관 성향을 잘 판단해라. 특히나 윗몸 일으키기 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록을 중간에 알려달라 얘기하면, 부탁하면 또 알려주시기도 하니까, 감독관에게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모르는 거 있으면 잘 요청해라. 이런 이제 선배들이 전언을 해줬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체력 검정 관련해서 오래 달리기 혹은 20m 왕복 달리기 관련해서의 얘기인데, 만약에 혹시나 내가 뒷조에 배정돼서 햇살이 뜨거운 상황 속에서 오래 달리기나 20m 왕복 달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오래 달리기나 왕복 연습은 한낮에도 좀 해볼 거 이걸 좀 많이 선배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막상 완전히 다른 조건이 되더라. 내가 연습할 때 낮에 하는 거 힘드니까 아침에 뛰거나 혹은 방과 후에 운동장 뛰거나 주로 이렇게만 했었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서 뒷조에 배정돼서 11시에 오래 달리기 하게 되니까 햇살 속에서 뛰는 것은 완전히 다르더라. 그래서 평소보다 20초가 더 나왔어요. 30초가 더 나왔어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좀 대비해서 낮 시간대의 연습도 좀 해둬라. 햇빛 유무에 따라서 호흡과 이런 페이스가 완전히 다르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해놔라 라고 하는 게 선배들의 또 꿀팁이었습니다. 자, 육사에서는 체력 검정을 강하게 보겠다. 특히나 올해 더 강화해서 보겠다 라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고 이 체력 검정의 점수가 특히나 우선 선발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에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올해 체력이 그럼 어떻게 좀 바뀌는지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자, 중간중간 종목 마무리 될 때마다 오래 달리기를 위해서 준비 운동 해놔라.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따로 운동 시간 주지 않으니까. 자, 요건 또 재밌긴 한데 운동장 옆에 자갈밭이 있어서 뛰고 나서 마음껏 토할 수 있다. 옆에 응급차도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 이거 뛰다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을 힘 다해서 뛰어라. 선배들이 또 인상 깊게도 이런 얘기를 전했어요. 실제로 옆에 가서 자기 토했다. 나 그거 죽을 힘 다해 뛰었다. 그래서 붙었다. 너희들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요런 어떤 마음가짐 또 잘 먹고 하면 된다. 그렇죠? 체력 중요하지만 힘들지만 그렇지? 이제 자갈밭에 진짜 피 토하고 쓰러지겠다. 라고 각오라고 하면 뭐 1등급 못 맞겠느냐. 그렇죠? 자, 요런 얘기도 한번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날 일정의 반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면접 참고 자료를 작성하러 갑니다. 자, 우리 육군사관학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오래전, 한 7, 8, 10년 전부터 들어가서 자기소개서를 한 번 더 쓰게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옛날에 자기소개서였을 때 지원동의서가 아니라 자기소개서 실컷 받아놓고 들어가서 즉석에서 하나 더 쓰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또 쓰게 하고 안 쓰게 하고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쓰게 하더라.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면접 참고 자료라고 하는 이름하에 이름이 중요치는 않죠. 뭐 그 본질은 자기소개서 2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개의 조로 나눠서 실시하고 한 조는 성격검사, 한 조는 참고자료 작성, 그리고 또 크로스오버 이런 식으로 오후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A조, B조 나눠서 한 조는 성격검사 뭐냐? MMPI2 이거는 어떤 내 성격적 결함, 내가 사이코패스인지 뭐 내 자존감이 낮은지 아니면 가정생활에서 아주 불합리한 것을 많이 당해서 성격이 삐뚤어졌는지 이런 것들, 자, 성격의 이상을 측정하는 검사예요. 이거나 아니면 애니어 성격 검사, 이건 나의 성격적 기질적 특성을 내가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향적인 사람인지 이런 걸 측정하는 아주 신뢰성 있는 검사예요. 이런 것들을 성격 검사로 실시하고 두 개의 문항수를 합치면 한 7, 800 문항이 되니까 느긋하게 생각하면서 달 수 없고 즉답 해야 돼요. 빠르게 7, 800 문항을 거의 4, 50분 뭐 무조건 1시간 안에 하라고 요구하니까 빠르게 다다다닥 즉답해라. 자, 참고자료 작성은 2문항이고 40분을 주더라. 지원동의서의 보충의 어떤 역할로서 작성하게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오후 일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작년에 무슨 문항이 나왔나 이런 거 궁금하겠죠.
이런 거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공개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선배들이 한 얘기가 중요해요. 자, 선배들이 한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요때 체력 검정 후에 양지관 탁구장에서 다시 모여서 환복하고 대기하는데, 요때 대기하면서 내가 앞조에서 일찍 끝났다면 들어와서 여기 샤워장에서 샤워까지도 할 수 있었대. 근데 마지막 조라서 늦게 끝나면 잠깐 쉬다가 다시 면접을 하러 갔어야 된다는 거지. 자, 이어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네. 첫째 날 일찍 사관학교 육사에 가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네요. 그쵸? 체력 검정 할 때도 유의하고, 체력 검정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면접 참고자료 작성할 때도 좀 더 한숨 돌리고 샤워까지 하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뭘 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쵸? 그러니까 첫째 날 길을 쓰고 좀 일찍 가자. 자, 첫째 날 여기 샤워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탁구장 양지관에 모여 있다가 서해관에서 가까운 양지관 걸어서 이동해서 했다가 충무관으로 다시 가서 이 충무관에서 락커에 다시 짐 넣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간단하게 합니다. 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서브웨이 플러스 콜라 먹었다. 뭐 이렇게 선배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재작년에도 서브웨이 먹었대. 그러니까 올해도 또 서브웨이 먹을 수도 있겠네요.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조를 나눈 뒤에 한 팀은 세미나실에서 또 한 팀은 컴퓨터실에서. 세미나실에서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요 검사. 성격 검사를 하고, 컴퓨터실에서는 노트북을 활용해서 자기가 글로 이렇게 연필로 쓰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활용해서 면접 참고 자료를 작성한다. 그리고 다 끝나면 크로스오버. 자, 이런 식으로 A to Z. 이러한 구체적 과정으로 이 검증이 이루어져요. 자, 선배들이 한 얘기 조금 더 한번 들어봅시다. 면접 참고자료 관련해서. 자, 인성검사 문항수가 너무 많아서 생각하면 시간 내에 못한다. 즉답해라. 다만 즉답하되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그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내 생각대로 얘기를 해도 성격검사 검사와 내용이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건 특히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금 집중해서 막 문제를 풀다 보면 약간 문제들이 반복되는 느낌이 들고, 내가 계속 이렇게 달았으니까 나 성격 외향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내향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자신의 성격 성향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잘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면접관이 물어보면 그에 맞춰서 좀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검사에서는 내가 되게 내향적이란 사람으로 나왔는데 막상 너 성격이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아주 활기차고 외향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데 하면서 킬러 퀘스천이 막 들어온다는 거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쵸? 일관된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애니오 성격 검사나 뭐 이런 것들은 자기가 답을 꾸며서 했다는 것까지 검증 가능한 신뢰성이 높은 검사이기 때문에 굳이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다만 일관되게만 얘기하면 그거 갖고 점수 깎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조언들을 해줬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자, 면접 참고자료 작성할 때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결국에는 한 문제당 600에서 1000자를 쓰라는 건데 총 맥시멈 2000자를 써야 되잖아요. 40분 동안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물론 이 문항이 뭐 매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가령 국가관, 안보관, 뭐 장교관, 뭐 혹은 진짜 무슨 어려운 뭐 국어 무슨 비문학 문학에 대해서 뭐 정리해라 뭐 이런 것들은 아니야. 일반적인 얘기, 자기가 살아온 얘기 뭐 이런 것들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잘 쓰려고 고민하다 보면 40분 금방 훅 가더라. 그러니까 시간 잘 맞춰서 써라. 이런 것들을 좀 선배들이 조언을 해줬고, 그 문항은 주로 예년, 작년, 재작년에 지원동의서 문항 중에 일부 사라진 것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물어보더라. 자, 작년 문항을 좀 공개해보자면, 이거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얘기지만 선배들이 한 거 공개해줄게요. 작년엔 두 개의 문항이 뭐가 나왔느냐? 자, 첫 번째 문항은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자신이 힘든 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써라. 이런 유의 문제가 하나가 나왔고, 두 번째 문항은 학업적 혹은 비학업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 단서를 달아서 써라. 구체적 근거를 달아서 써라. 이런 두 개의 문항이 나왔대. 근데 사실 우리가 사관 입시를 쭉 봐왔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 두 개의 문항은 사실 언제 문항이랑 똑같냐? 그 재작년에 지원동에서 있던 문항이랑 똑같아요. 지원동에서 문항이 사관학교가 조금씩 변하는데 재작년에 사라진 문항, 그 작년에 지원동에서 썼을 때 재작년에 있던 것 중에 작년에 사라진 문항을 쓰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게 올해도 만약에 계속된다라고 하면 자, 올해하고 작년에 지원동에서 문항을 두 개를 같이 본 수험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어진 게 하나 있죠. 지원동에서 2번 문항에 원래는 본인의 가치관을 쓰고 자신의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써라. 이게 2번 문항이었는데 재작년에는 올해 문항에서는 자신이 사관학교 입학해서 뭐 할지 향후 계획을 써라만 있어. 뭐가 빠졌다? 작년과 달려서 빠진 거는 본인의 가치관, 안보관, 국가관이 어떤지를 써라가 올해 지원동에서는 빠졌다는 거죠. 만약에 그 추리가 맞다면 그러면 올해는 지원동에서 2차 쓸어가서 지원동에서 말고 2차 면접 참고자로 쓸어갔을 때 자신이 생각하는 국가관이나 안보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나올 수도 있죠. 그 주제가 좀 어렵긴 해서 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혹시나 그것도 나오면 좀 쓸 수 있게끔 준비해 간다면 뭐 나쁠 거 하나 없지 않느냐. 그렇죠? 뭐 그런 추세가 있다. 작년에 나왔던 문항도 잘 준비해 가고 그다음에 올해 사라졌던 지원동에서 사라진 어떤 안보관 이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또 저기 면접에서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자, 이렇게 모두 다 끝나고 나면 대략 교차에서 면접 참고자료 플러스 검사까지 다 끝나고 나면 대략 오후 4시경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사관학교 안에서 자유시간을 갖고 저녁 먹고 자는 게 아니라 이때 이제 귀가를 시킨다. 그 근처에서 자야 된다. 자, 1차 일정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참고자료 작성까지. 자, 그 다음에 2일차가 됩니다. 2일차가 되면 마찬가지나 다시 7시까지 입소하라고 하는데 이때는 그냥 시간 맞춰 가세요. 이때는 먼저 오는 순서가 중요치는 않아요. 체력검정 순서나 이런 거 관계없기 때문에 이미 그 전날 A와 B조로 사관학교에서 마음대로 나눠놨어요. 특히나 계열, 인문계나 자연계나 이런 것들 여기 면접 볼 때 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미 조가 나눠져 있으니까 뭐 굳이 일찍 갈 필요가 없다. 자, A, B조 나눠서 신체검사 면접을 교차 실시하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술정보원에서 실시해요. 도서관이죠, 일종의. 신체검사는 육군 구리병원으로 이동해서 실시하는데 구리병원까지 오래 걸리진 않아요. 버스로 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자, 선배들이 관련해서 어떤 조언을 해줬는가? 자, 조별 진행사항에 맞춰서 이동을 하면 된다. 국군 구리병원은 버스 20분 거리니까 그렇게 멀지 않다. 이런 경험담을 얘기해줬고, 두 번째, 자, 조는 입소 순서와 무관하니까, 그치, 이미 나눠져 있으니까 너무 빨리 가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첫째 날은 중요하지만 둘째 날은 빨리 갈 필요 없다. 방금 쌤이 얘기했던 그런 조언들을 해줬고, 자, A조는 면접을 준비해야 되고, B조는 문진표 2개를 작성해서, 구리병원으로 떠날 준비한다. 이렇게. 자, 그 밖에도,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신체검사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신체검사 면접의 순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신체검사는 군의관 면담부터 해서 특수사항들에 대해서 혹시나 있다면 검사하고, 그게 아니라면 청력검사, 색각검사, 키 몸무게 재고, 혈압 재고. 이 혈압을 다시 재는데, 만약에 혈압이 너무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오면 이것도 좀 기회를 준대. 다시 잴 수 있게. 그 다음에 사지검사하고 흉부 엑스레이 순서로. 요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신체검사는 공사가 아니니까, 공군처럼 빡세게 보는 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재검이 나온다 할지라도, 일반 우리 병원에서 재검을 보고 오라고 하는데, 뭐 간 수치가 높다거나, 무슨 뭐 요산 수치가 높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재검으로 뜨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 자기가 한 일주일 정도 관리 잘하고 가서, 일반 병원 가서 보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서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키가 좀 작거나 몸무게가 좀 커서 그 육사에서 요구하는 신체 검사에서 요구하는 뭐 3급 내지 4급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조금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내가 면접을 너무 잘 보고 성적이 좋다면 그 위원회가 열려요. 평가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하니까 합격시키자. 이런 케이스도 봤으니까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자, 증상 없으면 이렇게 가고, 증상 있으면 군의관 면담하고, 육사로 이동해서 뭐 또 검사를 하고. 신체 검사는 전체 한 2-3시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7시 가서 한 11시, 12시경 정도 되면 다시 육사로. 특히나 11시 반쯤이면 다시 육사로 돌아온다. 특별한 거 없으니까 시킨 대로 따라가라. 혈압이 정상치 않으면 다시 한번 기회 준다. 재측정할 수 있다. 그쵸? 시력 검사할 때 렌즈를 빼니까 엷은 렌즈 좀 챙겨갔으면 좋겠다. 요거는 좀 꿀팁이네요. 그쵸? 안경 쓸 사람은 안경 반드시 챙겨가고, 렌즈 끼는 사람들은 만약에 렌즈가 일회용 렌즈라고 하면 엷은 렌즈 하나 더 챙겨가서 혹시나 좀 시력
검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선배들이 전원을 전했습니다. 자, 신체 검사는 특별히 뭐 어려운 게 없고, 자, 육사의 가장 큰 핵심은 요 면접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일정인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면접이야말로 가장 깜깜이 전형이고, 이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 이때 무슨 질문 나왔지? 이때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 제일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죠? 선배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육사의 면접은 모든 학교의 면접에 들어있는 요인이 다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학교에 따라서 공사는 2개 분과, 뭐 회사는 몇 개, 간사 뭐 3개 분과, 이런 식으로 분과들이 2-3개 혹은 5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육사는 7개의 분과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뭐냐? 1분과 구술 면접, 국가간, 안보간,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겠다. 우리 학생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분과입니다. 자, 2분과 AI 면접. 이거는 뭐 면접 참고 자료로 쓰이고 직접적으로 면접 점수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놓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참고 자료이긴 하다. 2분과 면접, AI 면접. 3분과 학교생활.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질의하는 것이고, 자, 4분과 자기소개. 이건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 앞으로 육사 와서 어떻게 공부할래? 왜 오게 됐어? 무슨 노력했어?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곳이고, 자, 외적 자세, 신체 기본 자세 및 균형, 제식 같은 거 시켜보고, 뭐 이런 거 하는 곳이고, 심리검사, 그 전날 했던 MMPI 검사나 아니면 NEO 검사를 가지고 심리적 안정성에 대한 추가적 질의, 확증 질의를 하는 그런 검사 단계이고, 마지막 종합함정, 전체에서 원한 거 없는지, 전체에서 뭐 빵꾸 나는 거 없는지, 일관성 있는지, 특이사항 없는지, 붙여도 되는지, 이런 걸 판정하는 곳. 이렇게 총 7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작년에는 AI 면접은 원래 하고 오는 거니까 총 6개 중에서 6개를 다 한 게 아니라 학교생활과 자기소개를 합쳐서 그냥 자기소개라고 한 분과로 합쳤고, 총 2, 4, 5, 6, 7, 총 5개의 면접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근데 이것만 해도 사실은 뭐 면접을 봐야 되는 숫자가 적은 건 아니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면접 단위당의 시간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조금 짧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어떤 친구는 굉장히 길게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좀 짧게 하기도 하니까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단위 면접당의 시간은 조금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자, 2분과 4분과, 즉 2분과 구술 면접과 2분과 학교 생활 4분과, 그렇죠? 2분과 구술 면접과 학교 생활, 요거는 계열별로 치르고 나머지 외적 자세, 심리 검사, 뭐 종합 판정 이런 것들은 그냥 공통으로 치른다. 자, 이거 왜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보면 2분과나 4분과는 구술 면접과 학교 생활인데 이때 조금 특히 학교 생활 같은 거, 학생부 같은 거 보면 문과, 이과에 따라서 학생부에 적혀 있는 아주 상세한 사안들이 좀 상이하게 다른 경우가 있죠. 특히나 이과 학생의 학생부의 경우 문과인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적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 질문을 해야 되는데 면접관이 그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질문할 수 없을 테니까. 문과도 마찬가지. 역사 과목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거 했다라고 하는 게 학생부에 쓰여 있는데 이과 전공하신 교수님이 들어와서 물론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정보가 쓰여 있다면 그걸 판별하기가 아무래도 전공자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열별로 실시하는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신경 쓴다는 거예요. 학생부에 뭐가 기술돼 있고 자기 어떤 그 지원 동기서에 앞으로 나는 무슨 과에 가고 싶다. 그럼 그 무슨 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 만큼 그렇게 계열별로 좀 심도 있는 질문을 해야지 라고 생각한 만큼 조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학교 생활 여기서는 계열별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공통이다. 왜 나머지 외적 자세 이런 건 비슷하니까. 자,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좀 한 얘기는 점심 도시락 다 먹고 나면 아침에 오전에 갔다 와서 신체 검사 갔다 와서 점심 먹고 나면 1시 반까지는 좀 대기를 해야 되고 이때 좀 대기 시간이 길고
야외에서 도시락 먹고 그 주변 산책도 가능하고 야외이다 보니까 소리내서 면접 연습도 할 수 있대. 아, 저는 뭐뭐입니다.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활용해서 연습을 많이 해라. B조의 경우에. A조는 먼저 가서 보고 오니까 큰 상관이 없겠지만,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과가 많은 만큼 분과당 면접 시간은 좀 길지 않을 수 있다. 자, 면접관은 전체적으로 다, 전체 분과가 다 3대1, 면접관 3대 학생 1. 가장 일반적이에요. 공사만 6대1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3대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명의 압박 면접을 견뎌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각 분과별로 어떠한 얘기가 오갔는지 요거까지 한번 뜯어줄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조금 더, 자, 면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배들이 면접 전반에 대해서 또 무슨 얘기 했냐면, 꼬리 질문이나 압박 질문이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면접관들이, 아, 그거 몰라요? 이러면서 좀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해서, 대답하기가 되게 좀 마음이 편했대. 그쵸? 이런 것들은 좀 자신감을 좀 가져라.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전언들을 좀 선배들이 해줬고, 시험장별로 점수가 부여되고 시험장별로 합격, 불합격, 보류 판정이 나요. 이때 불합격이나 보류가 하나 이상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합부를 좀 판별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분과를 너무 무보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럼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면접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자, 특정 정답보다는 의사소통 능력이 좋은지,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형성한 가치관이 군인에 맞는지 혹은 올바른지, 답변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일관성 있게 진정성 있는 대답을 하는지,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 배려심이 있는지, 남들에게 어떤 의사를 전달할 기회를 좀 균등하게 분배하는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 우리 토론이 있을 때는 좀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런 거를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죠. 사실 확인하기가. 그리고 판단력이 있는지, 임기응변을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게 육사의 얘기입니다. 자, B조의 경우에 신체 검사가 일찍 끝나면 오전부터 면접에 참여하는 게 가능한데, 이때 오전부터 하겠다라고 하면 오후에 식사하고 한 2시 정도면 끝난대요. 일찍 귀가할 수 있다. 연습이 필요하면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해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보고, 빨리 가고 싶으면 저 먼저 할게요 하고서는 뭐 일찍 가는 것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각 7개의 분과 5개의 분과 시험 봤지만 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상세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2분과 구술 면접.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과입니다. 육사의 분과 중에서. 자, 2개의 문항이 나와요. 항상 구술 면접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찬반 논의, 이 2개가 나와요. 구술 면접은 주로 역사관, 안보관, 국가관, 장교관 등과 같이 군과 관련된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게 나왔고, 찬반 논의 같은 건 우리 시사 이슈, 우리 학생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사 이슈, 가령 뭐 정시를 확대하는 게 나은지 수시가 많은 게 나은지 라든가, 아니면 양심적 병역 기피에 대해서 찬성해야 되는지 반대해야 되는지, 뭐 요런 것들이 주로 이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2개의 문항이 나오고 면접 내용은 이렇게 가치관, 국가관, 안보관 등등 가치관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 요소, 자, 국가관, 올바른 국가관, 역사관 갖고 있는지, 그치? 그러한 가치가 잘 신념화되어 있는지, 이런 거 평가한대요. 자, 표현력과 논리성, 이런 말을 함에 있어서 적절하고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는가, 하나의 완결된 문장으로 얘기하는가, 말 속에 문법적 오류는 없는가. 육군사관학교 장교들은, 육사 장교들은 특히나 일선 장교로서 밑에 부하들을 이끄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니까 스피치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자, 핵심을 명확하게 말하는지, 주장의 설득력과 논리성이 있는지, 그리고 주도성, 자신감 있는 표현과 유창하게 말하는지, 그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력, 표현력, 질문을 경청하고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하는지, 즉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얘기도 잘 듣는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 의견을 차분하게 제시하는지. 면접관들이 킬러 퀘스천을 던졌을 때 그건 아니고요 하고 막 따져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런 면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렇게
좀 서로 존중하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 요소다. 즉, 내가 답을 얘기한 게 그 답이 맞았냐, 틀렸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북한의 공산당 좋아요 이러면 안 되겠지. 그거는 뭐 정답이 아닌 건 확실하죠. 그렇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정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답, 그 답을 말하는 방식들을 보려고 하는 게 구술 면접이다. 자, 뭐, 말이야 그렇지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죠. 자, 실제로 주요 평가 요소는, 지원자가 지문을 잘 이해하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얘기하는가. 면접관들의 돌발 질문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즉, 임기응변과 자기의 어떤 유창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고 한다. 어려워해요, 많이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은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게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시문을 주긴 하지만 그 제시문의 내용을 자기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훨씬 더 시너지를 받을 수 있겠죠, 사실. 자,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단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제시문 2개를 부여해줘요. 하나는 그 구술 면접에 대한 거, 하나는 찬반 양론에 대한 거, 이런 거. 다만 작년에는 매우 특이하게, 자, 문제 공개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매우 특이하게 하나는 찬반 양론을 주지 않고 육사의 교육 이념 관련된 어떤 스크립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재를 키워내고 싶다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대. 자, 그 육사의 교육 이념을 읽었죠? 그 교육 이념이 잘 드러내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 교육 이념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고, 그 중요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과정을 겪을 거죠? 이런 식의 문제를 하나 냈다고 합니다. 자, 한 문제 공개했습니다. 2개 문제 중에서. 자, 요거를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이 시사안보 문제는 조금씩 다른 문제들이 나오는데, 나머지 하나 문제는 딱 요거로 고정돼서 나왔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는 작년에 이랬다는 겁니다. 올해도 똑같이 나올 거란 보증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되는 건, 이런 식이구나. 이런 식의 문제를 하나 출제하겠다는 거구나. 정도를 인지했으면 좋겠다. 자, 역사안보 관련해서는 기사문이 나왔어요. 기사문이었고 A4 한 바닥을 꽉 채울 정도의 길이이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을 좀 독해만 잘해도 어느 정도의 근거들은 자기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정도는 된다는 거지. 하지만 자기가 배경지식이 있었다면 더 금상첨화일 수도 있었겠죠. 자, 10분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면접장으로 이동하는데, 이 10분의 시간을 잘 써라. 내가 무슨 얘기를 꼭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둬라. 자, 이 기사문 쪽지 나눠준 거 2장. 하나는 육사 교육 이념에 관련된 거, 하나는 기사문. 요 2장의 쪽지는 바로 가져가지 않는답니다. 면접 끝나고 나갈 때 쪽지 함에 넣도록 한대요. 즉, 면접 볼 때까지 나는 이 기사문을 보고서 참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문에 표시를 막 해놔도 좋고, 핵심 키워드 같은 거 막 적어두고, 이거 잊지 말고 얘기해야지, 이런 것들 좀 표시를 해두다라고 하는 게 선배들의 꿀팁이에요. 이렇게 해두고 나서 그거를 갖고 가서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 계속 활용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거 굉장히 꿀팁 잘 기억을 해주고, 분위기는 부드러운데 날카로운 킬러 퀘스천들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정리해둔 거 위주로 잘 대답을 해라. 자, 아무리 힘들어도 키워드 잘 잡아서 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확장해보라. 뭐 잘 못하겠어도 키워드라도 잘 기억해서 가라 라고 하는 게 선배들의 꿀팁이었습니다. 자, 우리 작년에 요 문제 2가지 중에 나머지 1가지도 많이 나왔던 거 하나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작년에는 안보에 관련된 문제로 좀 많이 출제됐고, 주로 중국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런 류의 문제들, 혹은 중국의 어떤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 중국의 어떤 동북공정과 중국의 확장주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 그럼 뭐 나올 수 있는 킬러 퀘스천들 거의 비슷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중국과 미국 중에서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택하는 대답을 했을 확률이 높고, 그랬을 때 킬러 퀘스천 뭐가 나왔겠습니까? 아니, 중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큰데 그래도 중국 무시해도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 구술 면접의 과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작년에 기출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역사 안보 관련해서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 중국과 미국의 대립구도에 대한 얘기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육사의 교육 이념에 대한 걸 주고 그 교육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지, 어떠한 교육 이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올해도 똑같이 나오라는 법은 없지만 기출은 한번 또 정리해보고 가는 거 나쁘지 않겠죠. 자, 선배들의 기출 정리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분과 학교 생활과 자기소개를 뭉쳐서 한 방에 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는 학생부나 지원 동기서 혹은 첫째 날 첫째 날 작성했던 면접 참고 자료, 여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 말에, 구체적 워딩을 활용한 질문이 있었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면접관들이 학생부와 지원 동기서 면접 참고 자료를 봐가면서 질문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최소한 그 구체적 언급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학생부와 지원 동기서 참고 자료를 쓴 것은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중에 질문 나올 거 뭐가 있는지 연습해보고 이런 정도의 노력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내가 진성임을 증명하는 거 아니냐. 학생부에도 학생부에 무슨 동아리 했다네? 이 동아리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그런 거 했나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학생부는 신뢰성이 없구나. 이거 다 뻥인 거 아니야? 이놈 새끼 신뢰성이 없네. 검증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피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부의 활동이 생각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면접 보면서 그거조차 읽어보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되니까. 그쵸? 꼼꼼히 확인하면서 반드시 질문들을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다. 요인들을. 자, 두 번째, 지원 동기나 학업, 진로 계획, 그리고 그에 대한 노력 과정,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리더상은 무엇인지, 공동체 경험 중에서 리더십 활동을 한 게 뭐가 있느냐, 공동체 활동한 게 뭐가 있느냐, 살아오면서 힘든 점 뭐 있었어, 극복 뭐 했어, 이런 류의 질문들이 주로 쏟아져 나오고 학생부를 보면서 시작을 해요. 너 무슨 동아리 했었네? 이때 뭐 좋았던 거 없어요? 뭐 이런 거 이게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이 가치보다 이 가치가 좋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뭔가 압박 면접이라는 느낌은 덜 들지만 그래도 나오는 질문들이 날카롭게 나오니까 반드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고, 자, 면접관 설명과 방금 얘기했어요. 대화하듯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시선 골고루 맞추면서 꼬리 질문으로 이어가는 걸 좀 명심하고 분위기와 흐름을 잘 이끌어가라. 그렇죠? 꼭 준비해야 되는 대답들이 있어요. 리더십, 그렇죠? 봉사활동, 진로 계획과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은 꼭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뭐로 포문을 열려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면접에서 실제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렇죠? 학생부에서는 무슨 동아리 했네. 지원 동기서에서는 너 나중에 무슨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이게 써있네. 왜 그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면접 참고 자료에서는 너 다리가 부러졌을 때가 너 힘든 시기라고 했었네. 그럼 지금은 괜찮아? 실제로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거기에 있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니까 반드시 자기가 작성해서 낸 이 공문서들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명확히 공부하고 가라. 자, 학교생활 자기소개 4분과에 대한 얘기였고, 자, 세 번째 5분과 외적 자세 카메라 테스트. 자, 외적 자세도 사실 질문이 나와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따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는데 올해는 공통적인 복수의 의견들이 질문이 없었다는 친구도 있었고 질문을 많이 했어요 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어떤 기준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솔직히 그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고 안 하니까. 다만 면접관의 상황에 따라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시청각실에서 진행을 하는데 마스크 벗고 카메라 테스트 먼저 한번 삑 찍고 그 다음에 옆으로 돌아서 앞에 보면 스크린이 있대요. 이 스크린에 이런 게 뜨는 거지. 서울특별시 특허과 허가과장 이런 거 뜨는 거야. 간장공장 콩장장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 바로 이게 뜨는 게 아니라 주어진 기사문 같은 걸 보고 최대한 큰 소리를 읽어라. 한번 읽히고 그 다음에 적절한 소리와 크기를 읽어봐라 라고 하고 마지막은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라 하면서 이제 이런 거 주는 거죠. 첫 번째 보는 건 뭐냐? 첫 번째 보는 건 얘가 앞에 나가서 스피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외적 자세로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군에서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리더로서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 자, 그 다음에는 간단한 제식들을 확인한대요. 공통적으로 많이 제식에서 했던 거는 차렷, 경례,
한 발 들고 서기, 쪼그려 앉기. 이 중에서 친구들이 어려워했던 건 경례 차례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으니까 쪼그려 앉기를 좀 어려워했는데 쫄지 말아라. 쪼그려 앉기 잘 못하니까 그 중에 한 면접관이 자세 교정을 해주더라. 그거 무릎 좀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 이렇게 자세 교정을 해줬으니까 그거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또 조언을 해줬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질문이 좀 나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아라. 질문의 주된 내용들을 쌤이 좀 다 조합을 해보면 주로 외모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너 머리 스타일 원래 그래? 뭐 이런 질문이나 평소에 복장을 어떤 식으로 입고 다녀? 라든가 아니면 반지를 낀 사람이 있으면 그 반지는 왜 낀 거지? 누구한테 뭐 어떤 기념이야? 뭐 이런 걸 좀 물어봤대요. 평소에 머리 스타일 어때? 뭐 이런 거. 쌤이 생각하기에 요 분과는 외적 자세를 보는 분과니까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내용이 엄청 중요치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오히려 그 대답하는 자세와 목소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쵸? 처음에 스크린 보면서 요걸 시켜봤을 때 요게 좀 잘 안 된다고 판단되거나 좀 너무 뭐 좀 확인해보고 싶다. 말하는 게 잘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럴 때 좀 더 질문을 던져서 확인하는 거 아닌가. 요거의 연장선. 자기가 써져 있는 걸 읽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할 때도 잘 나오는지에 대한 연장선으로 점검하는 정도가 아닌가? 라고 쌤은 추측을 합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쫄지 말고 자연스럽게 정확한 발음으로 얘기만 잘 해주면 되겠다. 내용이 중요치 않다. 자, 외적 자세였습니다. 자, 네 번째 심리검사. 심리검사는 사실은 자기가 심리검사 결과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특별히 질문 나올 게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MMPI-2 검사는 자신의 어떤 심리적 병리 상태를 점검하는 검사예요. 여기서 문제가 좀 나왔다라고 하면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라는 뜻이니까 그런 친구는 안 뽑으려 하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심리검사 MMPI-2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 대부분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건 주로 많이 나오는 건 요거에 대한 거죠. NEO 성격 검사. 네가 외향적이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평가 척도가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심리검사에서 킬러 퀘스천이 나오는 게 좀 두렵다라고 하면, NEO 성격 검사의 평가 척도가 왜 인터넷만 돌아다녀도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NEO 성격 검사를 하면서 그 평가 척도대로, 외향성, 내향성 기준에서는 내가 지금 답을 다는 게 좀 외향성이 가깝구나. 그쵸? 주도성, 리딩, 팔로잉에서는 내가 지금 리딩 쪽에 좀 더 많은 걸 하고 있거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어. NEO 성격 검사에 대해서 좀 알고 들어가면. 정 불안하다라고 하면 조금 조사해보고 들어가서 어떤 척도 기준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대답을 했는지를 조금 기억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요 심리검사는 학생의 반응을 잘 봐야 되니까 면접관과 학생의 거리가 1m 바로 앞에 여기서 딱 심리검사 실시한대요. 그래서 선배들이 너무 가까워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좀 선배들이 좀 있었다. 어쨌든 알고 들어가면 쫄지 않겠죠. 1m 가까울 경우가 있다. 자, 이 심리검사는 대표적으로 길어지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는 분과예요. 왜? 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답이 잘못됐거나 혹은 검사 결과가 잘못됐거나 그럴 경우에는 검증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짧게 끝난다면 오히려 좋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성격이나 자신의 어떤 장단점, 교우관계나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가 주로 줄을 이루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이 검사치와 일치하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특히나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기도 해요. 이때 당황하지 말고 일관된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된다. 대표적으로 이것도 기출인데, 자, 가령 자신의 성격상의 장단점 말해봐라. 저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있어요? 단점?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 또 있나? 이걸 몇 번씩 물어본다는 거지. 그럼 이때 그 단점이 없는데 또 물어보니까 그 밖에 더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무 말이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검사지하고 틀린 얘기네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킬러 퀘스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선배들의 전화를 들어보면 이럴 때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밖에는 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해도 웃으면서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꼭 단점, 장단점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나의 성격 기준에 맞는 거 정도에서 생각나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답을 지어서 당황해가지고 막 지어서 아무 얘기나 막 하지 말아라. 오히려 아무 말이나 하다 보면 그게 말릴 수 있다. 요거를 반드시 중요한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자, 심리검사 나온 대로만 잘 얘기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판정입니다. 자, 이 종합판정 분과는 그동안 해왔던 분과들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판정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에 대해서 혹시나 조금 더 검증하고 싶은 거는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는 분과인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뭐 좀 수고했다, 나중에 학교 와서 보게 되면 좀 잘해보자, 약간 이런 식의 덕담을 좀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작년에는 조금 질문이 좀 허허실실하게 조금 좀 찌르는 질문들이 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선배들의 어떤 기출의 예시를 좀 보니까. 자, 그거는 이제 들어가는 면접관에 따라서 해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실제로 면접관의 구성은 생도대장 원스타 한 분이 들어가 계시고, 또 그 옆에 대령 한 분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사복을 입은 면접관 한 분이 들어가 계시는데, 주로 질의를 많이 하는 거는 요 대령분과 요 사복 면접관 두 분이 주로 질의를 많이 하시고, 원스타 대장은, 생도 대장은 잘 보고 있다가 한두 개 정도, 한 문항 정도를 질문하는데, 요 한 문항 질문하는 것들이 좀 때로는 좀 찌르는 듯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이들이 좀 나오면서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다. 잘못된 거 아니다. 그냥 이 분이 그때 컨셉을 그렇게 잡아서 그렇게 한 것 뿐이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쫄지 마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전에 분과들과 질문이 좀 겹칠 수밖에 없어요. 왜? 종합판정은 말 그대로 주제가 없으니까. 이전에 분과들에 나왔던 것 중에서 요거 다시 한번 검증해 볼까? 이렇게 하는 거 질문 던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에서 나왔던 질문, 혹은 자기소개서에서 나왔던 질문, 혹은 면접 참고 자료, 심지어에서 나왔던 질문들로 좀 겹쳐서 나오기도 하더라. 이분들이 그걸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기록되어 온 자료를 보고 거의 합당한 것들을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자, 주로 나왔던 질문은 이런 것들이에요. 사관학교 입학하면 어떤 생도가 되고 싶은가? 또 공통적으로 다 나왔던 게 1차 시험 잘 봤어요? 1차 시험 성적은 뭐예요? 뭐 원점수로 200 몇 점입니다. 그러면 잘했네. 그러면은 성적이 좀 올랐어요? 제일 최근에 모의고사 성적은 얼마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성적 관련 질문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어제 체력 검정은 잘 봤어요? 체력 검정에서 뭐 1등급 안 나온 거 있나? 좀 약간 1등급에 집착을 하는 식으로. 전체 다 1등급이다 그러면 막 이렇게 하고, 하나 아쉽게 1등급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쉽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어제하고 오늘 시험 본 것들 내용 확인하면서 어떻게 잘 봤냐, 스스로 평가해봐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들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다만 생도 대장 분께서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날카롭게 던지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거, 자네 불합격하면 어디 쓰겠는가, 이런 거 좀 얄궂죠, 그쵸? 뭐 당연히 이제 불합격하면 다시 한번 삼수를 해서라도, 혹은 재수를 해서라도 육사 다시 노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러겠지만. 자, 작년에 혹시 재수생이라면 작년에 어떤 대학 지원했고 그 대학 왜 안 나와 있었지?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는 왜 육군사관학교에서 당신을 뽑아야 하는지 한번 설명해 봐라. 뭐 당신은 장교로서 어떠한 것들이 맞길래 여기에 원서를 내고 썼는가? 이런 식으로 조금 같은 질문이라고 해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케이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쫄지 말고 대답을 좀 잘 하면 되겠다. 그걸로 특별히 본인을 마이너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명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력과 종합 판정까지 해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되면 일단은 이제 2차 시험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그 이튿날에 면접까지 다 끝나고, 끝나는 시간이 되면 한 3시에서 4시경이 되는데, 이때 이제 저녁 먹지 않고 이제 퇴소를 하게 되는 이러한 형식으로 2일차까지의 면접 과정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관학교에서 2차 시험까지, 육군사관학교에서 2차 시험에 어떤 입소하는 것부터 마지막 나올 때까지의 일정이 어떤지 A to Z를 선배들의 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사관학교, 특히나 육사를 지원하는 여러분들 1차 시험도 잘 보고 2차 시험도 잘 도움을 받아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면접 관련해서
좀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 강릉 한샘 기숙학원에서도 2차 면접의 어떤 대비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기출을 모토로 해서 답변들을 만들어주고 연습시키는 과정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혼자 좀 하기 너무 막막하고 힘들다라고 하면 저희 학원의 문을 좀 두드려서서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육군사관학교 2차 시험의 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한샘학원의 대학진학연구소 소장 박일곤이었습니다.